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23일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은 점점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1시간 동안 전국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에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일단 처리가 됐으니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시한으로 못 박은 민주당이 시한으로 못 박은 그 내일인데 네. 하루 전에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은요, 결코 요식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도 임원이나 간부들이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도 사장님 결제 도장이 안 찍혔는데 아니 사장님 이거 원래 결제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헌법 111조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은 그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됐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의 도장이 찍혀야만 임명에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거 이제 방통위원 임명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21대 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그 당시에는 원외였습니다. 국회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안 됐어요. 나중에 국회의원은 됐습니다만. 예. 거기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임명 효력을 발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걸쳐야 하는 우리 법이 규정한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식행위니까 무조건 하라 마라 강제할 권한은 어느 정당, 어느 국회에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해온다면 임명을 하겠다라고 분명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비상 상황이니 내가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만큼 예.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안 되는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뭐 내일 한덕수도 탄핵한다, 뭐 밀어붙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합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게 이 헌법 정신에 걸맞은 정당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여야 합의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결재가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상권 분립의 취지를 대통령이 존중해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 목 3명, 대법원장 목 3명, 국회 목 3명을 존중해서 그것을 임명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고 결국에는 지금 헌법재판관 이 3인에 대한 추천과 임명은요. 이미 계엄 사태 이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러니까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지금 임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법에 애매하고 쟁점이 생길 때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심 제도에 의해서도 대법원에서도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동현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도 사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차피 내년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하십니다. 임기 종료로.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뻔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의가 되기 어려운 여야 보고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다? 이거는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민심보다는 윤심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 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 중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뒤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요.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은 이제 참여하지 않았죠. 일단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 직후에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 전에 했던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산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네, 이 논란을 뒤로 하고 일단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오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내일 표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일단 네. 그러면 내일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요 여야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표가 몇 표인지 여기서부터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야당과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적어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 표결 절차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범야권 다 합치면 우리가 192표라고 합니다. 내일 만약 탄핵 소추안 표결에 192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 권한대행 측에서 200표 안 넘었으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직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그걸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탄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조차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외 신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를 떠나서 200표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게 절차대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급하게 기준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 표결을 붙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어떤 입장일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으나 뭐 여러 다른 법적 근거로 200석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탄핵이 됐다고 주장하고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탄핵이 안 됐으니 계속 직무를 보겠다고 주장하면 뭐 야당 의원들이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총리 출근 못하게 출근 저지라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우리가 국민들께 또 안겨줘야 되냐. 이걸 하루 만에 하기보다는 이게 200석인지 151석인지 헌법재판소의 뭐 권한쟁의라던가 유권 해석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받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국민들께 혼란을 덜 드리는 좀 최소한의 방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내일 말이죠. 네. 이제 표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지금 장해찬 전 최고 얘기대로 이 정족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내일 표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권의 주장인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올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를 걱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한독수 국무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가? 한독수 국무총리는요, 개엄 약 2시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께 반대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대를 막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반대를 못 막았으면 정말 양심이 있는 고위 공직자라면 폭로를 하고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야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요건이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됐으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독수 국무총리는 많은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대통령께 반대를 건의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판단 미스, 능력 부족으로 보여지고 내란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 654페이지에 따르면 본래 신분에 따른 탄핵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조차도 쟁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151석으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혼란이 없고 다가올 우려보다 지금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그 가결 정족수 기준이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건 그 여당의 입장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여야가 이 문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 자, 그 관련해서요 입법조사처도 뭐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권위가 있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있어서 한 번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A라고 대답했다가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면 B라고 대답하는 것은 국민적인 혼란이고 기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끝까지 남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위가 있는 기관이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유권 해석에 의견을 더하는 것이지 예.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측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오늘 한독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나 지금의 기조로 보면 내일 뭐 150표가 나오든 190표가 나오든 200표 이하가 나오면 그냥 출근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는 것은 한독수 총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결했는데 계속 출근한다. 그러니까 이거 권한쟁의로 판결 내려달라.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독수 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가려면 뭐 190표나 180표가 나왔을 때 한 총리가 그걸 인정하고 직무를 중단하고 그러나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나 권한쟁의를 예. 한 총리 측에서 하는 그림을 지금 민주당이 바랄 텐데 아니 이건 200표가 명확하다. 법적 근거가 있다. 나는 계속 출근한다라고 하면 그 출근을 막을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소송을 해야 되느냐? 한덕수 총리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민주당이 이제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소요될 겁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 없이 국가적 혼란 상태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은 직무를 계속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무엇을 위한 표결인가. 적어도 표결 정족수에서만큼은 합의를 구해놓고 차라리 대통령 탄핵 때처럼 뭐 친한계를 회유해서 200표를 넘기려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게 저는 원칙에 맞는 것이지 지금 여야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 한쪽이 아무리 명확하다고 한들 한 총리가 그냥 출근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혼란이 커지는 건 가뜩이나 어지러운 이 시국에 적합한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11조에 보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사인 간의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최근에 그것을 처리한 이유가 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남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해줄 것은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내일 표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가결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공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상황이 된다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국회의장 주재 아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할 때 200명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대통령이에요.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을 할 때 200표 이상인 거고 또 두 번째 쟁점 사항인 한독수 권한 대행,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권한을 이임받은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 또 200표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은 권한 대행이 되기 이전에 국무총리 때 계엄과 관련된 이 피의자 신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1석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석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됐을 때 지금 그 강성필 부위원장하고 말씀을 나눴던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내일.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내려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만약 한덕수 총리가 이 200석 이하의 표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직무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또 행정법원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요. 이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행정법원에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이나 언론사 관련된 직무 정지 가처분 등등도 우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 행정법원 판결 아무리 빨리 내려도 한 달은 걸린다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리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이게 권한대행 이전 총리 시절의 일로 총리를 탄핵하는 거다라는 말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의 일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막 들이미는 것과 사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신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이 직무를 중단하게 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행정법원이나 헌재도 손을 더 들어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 계속 해봤자 평행선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자, 근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일 찬성이 200표를 넘긴다면은 네. 또 뭐 이런 논란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차마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에 가결표를 던진 친한계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그 친한계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졌고요.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거부감 정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는 참석을 했지만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더라도 총리까지 탄핵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만 만에 하나라도 200석이 넘어가면 우리가 절차를 중시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이 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되는 건데 이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왜냐하면 선임자인 총리가 여야 합의라는 원칙을 세워서 대국민 담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후임자인 최상목 총리가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 되어서 그걸 낼름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최상목 부총리는 아니 총리가 지킨 기준을 자기 탄핵당하기 싫어서 바로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서 저는 설령 한덕수 총리가 200석 넘어서 탄핵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최상목 부총리, 그 다음 순서는 또 이주호 부총리거든요. 그들이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최상목 부총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 들어볼게요. 영상 보여주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 탄핵의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내일 벌어질 일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을 일단 뒤로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계엄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야당이 탄핵의 명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특검법 공포라든가 내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할 거라고 좀 기대하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계엄 사태 이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예.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창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논의해가지고 추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뭐가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독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에 찬성을 했든 반대했든 물론 정황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태를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나 상식적인 수준이 한독수 지금 권한대행과 좀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반출을 해보면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일부와 한독수 권한대행 빼놓고는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친한 게 많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상식을 믿는 것이죠. 일단 내일 앞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일 200표 이상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151표로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상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0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오늘 장해찬 전 최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상식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의원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에 18분이나 또 찬성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도 210표로 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된 거예요. 여기에도 국민의힘의 상식 있는 의원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국민의힘에도 이런 양심과 어떤 헌법적인 수호를 할 의지가 있는 현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탄핵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이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내일 무조건 표결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국회의장이라든지 조금 원로들이 나서서 조금 한독수 권한대행과 협의에 좀 나서고 사실 또 아쉬웠던 것이 사실 오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가 출범을 해가지고 저는 이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첫 번째 민생, 경제 이런 걸 논의하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2기 행정기에 대한 외교 문제를 한 다음에 이 아래 수면 아래에서 좀 만난 김에 방금 이렇게 말씀했던 우리의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조차도 좀 출범되지 않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국무부 장관도 방한을 한다는데 그 야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표결을 뭐 조금 미룰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뭐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그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또 대행까지 탄핵당해서 대행의 대행이 등장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고 우리 국가의 대외 신용도를 매우 떨어뜨릴 수 있는
국내 정치 문제 이전에 국제 정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표결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리죠. 저희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임이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다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때 어떤 대화나 물밑 접촉의 시도가 일절없이 그래 우리 머릿수 많으니까 일단 표결하고 보자. 힘으로 물어붙이겠다라는 관행을 만드는 게 역사가 흐르고 정치가 돌고 돌잖아요. 18대 국회를 보면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범 180석을 가졌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은 단독 표결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23대가 될지 24대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순순히 동의하겠습니까? 여야 합의하자고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극단적인 세 대결이나 힘 대결 이전에 국회에서도 설령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우리는 힘으로 승부 보겠다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노력 예. 자체가 사라진 걸 보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혹시나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의 그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과반이 넘는 것은 어차피 과반이 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 타협의 폭이 더 넓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상황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임기 내내 지속됐었기 때문에 사실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